내년은 이거를 제외하고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게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곧 닫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닫히기 전에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AI가 무슨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올해는 뭐냐? 감히 이 두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브랜드 유통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6년 올해 여러 가지 말들을 지어냈더라고. 항상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무슨 말들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브랜드 유통에도 어떻게 이 트렌드가 바뀔지 오늘 가감히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이거를 제외하고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작했던 2020년부터 쭉 봤을 때는 쿠팡이 막 올라오고 네이버는 여기 있다, 여기 있었는데 네이버가 점점 내려오면서 쿠팡이 더 올라가는 이런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쿠팡은 여기 있고 네이버가 여기 있어요. 오히려 네이버가 쿠팡을 쫓아가는 입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딱 두 개로 키워드를 정해놓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나머지 플랫폼은 다 죽었다. TMF 사태가 작년에도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태들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은 학습 효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G마켓 11번가 뭐 옥션, 인터파크 이런 데들 다 사실상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뭐 오늘 뉴스 기사에 G마켓이 알리랑 손을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솔직히 쉽지 않다. 나머지 플랫폼은.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에도 에이블리도 좀 위험하다.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본 잠식 상태고 에이블리에서 나왔던 뭐 4910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좀 위험하다. 이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잘못 들어갔다가 내 돈이 묶일 수도 있으니까. 쉽게 아무 플랫폼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커머스 시장 자체에 뭐 신생 플랫폼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사실상 이제는 그냥 쿠팡과 네이버 싸움이다. 그리고 쿠팡이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 그거를 네이버가 따라가려고 아주 용을 쓴다. 이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 기사 보면은 아마 쿠팡 관련된 기사 중에 사실 좋은 기사보다는 안 좋은 기사가 많이 있는데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때려 먹은 놈이 누구다? 얘네. 과징금을 왜 먹었겠어요? 독과점이니까 독점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쿠팡 안 쓴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쿠팡이 배째 과징금 때려 맞고 막 휘청휘청 하던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카카오란 말이에요. 최근에 주가 조작 이걸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 계열사 막 늘리고 카카오라는 그룹 자체로 막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과징금 공정에서 막 칼을 빼들고 칼춤을 추려고 했거든. 근데 쿠팡도 점점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쿠팡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뭐 공정위 뭐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판매를 하고 여기서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냐? 아, 쿠팡이 그만큼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아, 여전히 쿠팡을 잘 해야겠다. 그거에 비해서 네이버는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요. 얘네가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네이버인데 쿠팡한테 뭐 밀릴 수는 없지. 약간 이런 구조였는데 요즘 하는 추세를 보면 아니야, 우리가 졌어. 쿠팡한테 졌어. 졌으니까 그냥 쿠팡식으로 좀 따라가 보자. 네이버가 그래도 잘하는 게 뭐 카카오도 카카오톡 바꿔가지고 욕 많이 먹었지만 네이버도 블로그도 바꾸고 뭐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변화를 시도를 되게 자주 해. 뭐 모바일에서 UI를 바꾼다든지 블로그 로직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쇼폼, 뭐 쇼클립 이런 거 계속 내놓는 것 자체가 네이버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똑똑한 사람들 제일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아마 쿠팡은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네이버가 쿠팡을 따라가려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쿠팡의 문이 예전에는 이렇게 넓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2026년, 여기가 2020년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게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곧 다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치기 전에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뭔 말이냐 하면은 뭐 최근에 제가 올해 찍은 영상에도 보면 뭐 소명 관련된 영상들, 소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영상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다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는 초보자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쿠팡에 와서 판매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문 닫을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팔게 할 거예요. 이게 추세예요. 혹시 저는 그럼 이제 브랜드 유통 못 하나요? 아니 지금 얼마 못 팔았는데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문에 통과만 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문에 통과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인 거죠. 쿠팡 욕 많이 먹고 하지만 이 문 안에 꼭 통과하셔가지고 돈을 잘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하니까 네이버의 변화 추이도 잘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요즘 AI를 내가 사용을 안 한다, AI가 뭔지 모른다 이런 사람 없죠. 근데 이 AI가 그냥 단순히 AI를 사용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예전에 웹 2.0, 뭐 인터넷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이런 대변화가 한 번씩 있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가 그런 시절이었구나. 전화통신에서 인터넷이 빨라졌을 때, 초고속 인터넷 깔렸을 때 막 변화가 있었고, 인터넷으로 하던 거를 모바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아마 2010년이었거든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막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어요. 아이폰 3GS 나오고 이럴 때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 한 번 또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2025년, 26년 넘어갈 때 이 AI가 나옴으로써 인해서 그런 변화의 중심점에 서 있지 않나, 그 해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브랜드 유통,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AI가 무슨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궁금점을 가지시게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까지는 초반 이 AI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그냥 뭐 AI를 활용해서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AI를 활용해서 뭐 모델 사진들 지재권 안 걸리게 바꿔주고, 뭐 다 좋아요. 진짜로 편리해진 부분이죠. 그냥 모델을 자동으로 뚝딱 뭐 프롬프트 조금만 적으면은 모델 자체가 나와버리니까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한글 타자 연습하고 그거 하면서 와 재밌다, 약간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를 전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재미를 보는 수준? 이게 뭔지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AI가 발전하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저도 잘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분명히 챗GPT가 제일 좋았는데 챗GPT를 기반으로 한 뭔가가 나오고, 뭐 소라가 나오고 제미나이 이런 것도 나오고, 이 AI 퍼블렉시티 뭐 해서 외울 게 너무 많아진 거야. 뭘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오늘 썼던 AI가 구닥다리가 되고, 내일은 새로운 걸 써야 되고, 모레는 또 새로운 걸 접해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진 거야. 이걸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커머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브랜드 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게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쉬운 말로 하면 짜집기. 잘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보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예전에 그냥 백과사전으로 보던 거, 책으로 보던 거, 심지어 책이 없으면 도서관에서 빌려봐야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양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터넷이 퍼지고 나서부터는 정보를 쉽게 얻었잖아요. 근데 AI가 생기면서는 그냥 단순히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까지가 생긴 거야. AI 통해서 유튜브 쇼츠가 무수히 많이 생성이 되고, 블로그 글도 무수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잖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짜집기다. 원래 브랜드 유통이라는 게 짜집기 큐레이션이란 말이야.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울렛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아울렛에 있는 정보랑 온라인에 있는 뭐 백화점몰 정보, 무신사에 있는 정보를 여러 가지를 편집샵처럼 모아가지고 판매를 했더니 이게 잘 된 거였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AI를 누가 어떻게 큐레이션을 잘하냐, 그것도 브랜드 유통에 잘 적용하냐, 이 싸움이라니까. 그냥 모델 사진 바꿔주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쿠팡에다가 그냥 단순히 모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가져다 놓는가,
예전에는 그냥 롯데온에 SSG에 있는 정보 긁어다가 쿠팡에다가 넣으면은 팔렸어요. 이 정보의 격차가 있었으니까. 근데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대신 정보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ABCD를 잘 버무려서 쿠팡에다 갖다 놓냐. 근데 노가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편집을 잘 하냐. 그게 브랜드 유통 2026년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챗GPT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뭐 롯데온에서 상품 소싱 하던 일이든 무신사에서 가격 체크하던 일이든 이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맞닿아 있었던 거를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짜집기를 할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마 앞으로 다른 셀러들, 브랜드 유통하는 사람,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이랑 큰 격차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단순히 사진 안 찍어도 되는데 지질권 피할 수 있대. 여기서 그치면 딱 그 수준에서 아마 머무를 겁니다. 꼭 한번 AI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브랜드 커넥트. 브랜드 커넥트 그룹화 상품, 이런 기능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브랜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쿠팡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있던 영상들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AI는 뭐 저 말고도 사실 AI를 전문으로 유튜브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벼락슈터라면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네이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2026년 브랜드 유통 전망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을까? 제가 작년에 플러스 스토어 나오면서 클립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다, 영상을 넣어주면 좋다, 이렇게 작년 제가 연말 강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이 두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랜드 커넥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쿠파스, 쿠팡 파트너스는 다 알고 계시죠? 쿠팡에서 초기에 쿠팡 상품들을 좀 여러 가지로 바이럴도 하고 상품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판매함으로써 인해서 수수료를 챙겨주는 거였거든요. 이게 네이버에서도 만들었어요. 브랜드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결국에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결국 쿠팡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쿠팡의 방식 이제 인정해. 쿠팡이 잘 되는 거 인정해. 따라가 보자. 브랜드 커넥트 이용해서 유튜브에도 링크를 심고 블로그에도 링크 심어서 블로그 하는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익도 챙겨줄게. 그러니까 쿠팡 말고 네이버에 와서 사. 이거를 시작한 거야. 심지어 수수료도 쿠파스는 3%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7%인가? 까지 주거든요. 뭐 한시적이긴 하겠죠. 프로모션이라서. 아마 이거를 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데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봐도 나이키라는 제품을 브랜드 커넥트에서 검색을 하면은 10,000개도 안 나와요. 아직. 나이키 운동화라고 그냥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검색을 하면 200만 개가 넘게 나오는데, 브랜드 커넥트에서 그냥 나이키, 운동화도 아니고 나이키라고 검색을 해도 10,000개의 상품이 안 나온다는 거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맨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레드오션이다 뭐 어쩌다 이러는데 끝물이다 얘기하는데, 기회는 계속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못 찾는 것 뿐이에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뿐이고 맨날 하던 것만 하는 거고. 이거 찍기 전에도 사실 혼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귀찮을 수 있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저도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100% 확신은 못해요. 근데 네이버가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거면은 한 번쯤은 그 흐름에 올라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화 상품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 방식이 있는데, 아이템 위너 방식은 상품 베이스가 아니라 사실 옵션 베이스예요. 뭔 말이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블랙 패딩 제품이라고 하면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있는데, 이 한 상품 안에서도 옵션별로 노출이 다 다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라지를 아이템 위너 걸려있는 사람, 라지에 아이템 위너 걸려있는 사람, 스몰에 아이템 위너 걸려있는 사람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고객들은 사실 그냥 한 페이지 아니야? 한 판매자가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쿠팡은 옵션 베이스로 모든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뭐 나이키 운동화 검색하시면은 뒤에 230, 270, 310 이런 자동 완성 검색어가 보일 거예요. 옵션 베이스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이 편하거든요. 진짜 쿠팡 똑똑한 것 같아요. 그거를 네이버가 인정을 하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 예전엔 네이버에서 신발 사려고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225를 사야 되는 사람이야. 나이키 운동화 검색해서 들어가 봐요. 뭐야, 225 사이즈 없네? 다른 페이지 들어가 봐. 여기는 225 품절이네? 또 다른 데 들어가 봐.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하단 말이야. 옵션 베이스로 안 돼 있고 상품 베이스로 돼 있으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잘 안 사고 자꾸 쿠팡으로 떠나는구나. 네이버가, 야, 우리도 안 되겠다, 옵션 베이스로 가보자. 네이버는 예전에 카탈로그라 해서 가격 비교를 해주니까 뭐 옥션에서는 7만원, 쿠팡에서는 8만 5천원,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해 주는 게 강점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격 비교가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격 비교 뭐 7만 5천원, 8만 몇천원 이렇게 해놔도 정작 225가 없으면 쓸데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는 카탈로그인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너만을 위한, 너를 위한, 점점 플랫폼들이 나에 맞춰서 개인화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등록하는 것 자체도, 너가 상품 등록했을 때 220, 225, 230 다 다르게 올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그룹화 상품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네이버는 사실 상품 이렇게 따로 올리면은, 네이버의 제일 강점이 리뷰인데 페이지가 다 달라지니까 리뷰를 쌌는데 손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쿠팡은 사실 리뷰를 잘 남기지도 않고 리뷰를 다른 아이템 인원한테 뺏길 수도 있고, 그래도 네이버를 하는 이유는 사실 리뷰가 계속 남아져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계속 뭔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220, 225, 230 다 다른 페이지로 올리면은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룹화 상품은 달라요. 페이지 자체는 1번, 2번, 3번 페이지로 다 나눠져요. 근데 리뷰를 남기면은 하나의 페이지로 합쳐져서 보여요. 네이버의 강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쿠팡의 강점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네이버에서 칼을 간 게 맞죠? 제 예상이 맞다면은 앞으로 이게 더 점점 확대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를 할 거니까. 그래서 뭐다? 제가 앞에서 쿠팡이랑 네이버 얘기했고 쿠팡이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이버 해야겠죠. 네이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쿠팡처럼 막 소명 때문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이버 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만 해서는 점점 문도 닫히고 있고 어려움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2026년에는 꼭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브랜드 유통 전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쿠팡이랑 네이버. 첫 번째, 두 번째는 AI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이버의 여러 가지 변화,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목표를 갖고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가면은 길을 안 잃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수익이랑 마진만 쫓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길을 잃었는지 판단이 안 설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5년, 6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2026년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